한일의원연맹에 대해서 일본에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TV에서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질문에 답하고 하는 과정을 제가 저도 이제 녹화를 떴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金さんは日本語はどこで学ばれたんですか？あ私は30年前にハーバード大学で日本語を勉強しましたけど、1年ぐらい勉強したから、日本語が、読むことはよくできますからね、漢字がたくさんあるから。けれども、話すことが、練習しないだから、問題がたくさんある。そう、韓国で話してください。はい。 한국말로 해달라고 제가 일본말을 좀 잘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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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전에 예. 하버드 다, 거를 지금도 하버드 다이학도 1년ぐらい勉強しましたからね. 일본어가 이나 간지가 탁상할 거라. 한자가 많아서 일본말을 하버드 대학 다닐 때 한 30년 넘었는데 그때 공부를 좀 했는데요. 그때 실력이 이제 요 정도 실력입니다. 이제 일본말로 물어봐 주세요. 아니, 이제 한국말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어로 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참가하셨나요? 예, 참가했습니다. 토론은 어떤 대화를 하셨나요? 이제 그 일본 분들이, 일본 의원님들이나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계속 분위기가 좀 이렇게 어두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한일의원 연맹을 계속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일의원 연맹 하면서 그동안은 이제 아베 총리도 오고 일본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언론기관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시다시피 아베 총리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제 기조연설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일 관계가 여태까지 어떤 한일 관계보다도 가장 어둡고 힘들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서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1965년, 이제 일본 측에 주로 얘기는 1965년에 우리가 일본, 한일 협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1986년인가, 라운드 테이블 했다든가, 이제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의회에 와서 연설을 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졌다. 그 두 가지, 이분들 얘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한일 관계, 한일 회담에 대해서 국교 정상화하면서 1965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자꾸 과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서로 발목을 잡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의원들 만나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느냐. 그때 이제 지금 사실 한일 관계가 가장 나빠진 이유의 시발점은 대법원 판결이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수상과의 위안부 문제랄까, 그다음 배상 문제를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당분간은 양국 간에 서로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여간 서로가 약간씩은 좀 섭섭하더라도 이것을 미래를 위해서 양보하고 또 그렇게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만 해도 한미 관계가 이제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었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은 살기 위해서는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그 한미일 공조의 한 축인 일본과의 공조를 위해서도 최소한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일 국교 정상화 1965년,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위안부 문제랄까 아니면 그 한일 배상 문제랄까 이런 문제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했어요. 저는 했는데 이제 뭐 우리 이제 여당 국회의원들은 계속해서 그 뭐 대법원에서 한 걸 뭘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도 여당 해봤지만 좀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당이 뭐 결국은 그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여당한테 뭐 일본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미안하지만 자꾸 국민 감정을 부추겨서 한일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지도록 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정부가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희도 뭐 일본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100% 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보고 또 우리 과거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서로가 서로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고 또 정말 그 미래를 보고 우리가 이런 한 가지 두 가지 그 한일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결국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제가 국내에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일본까지 와서 그 얘기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여간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한일 관계가 훨씬 더 좋았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문택 의원님 말씀 중에 그 여당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그게 이제 이 대통령 책임제에서 우리가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상권 분립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권 분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좀 그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그 사법부나 그 입법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래도 정점이 대통령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은 사법부가 그런 판결을 내리는데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다라는 게 제 솔직한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그 토론에 참가한 다른 의원들께서는 어떤 의견이셨나요? 보통 그러니까 일본 측이랑 어떻게 합의가 됐어요? 토론에서는? 토론에서는 난상 토론을 했고요. 뭐 합의라기보단 지금까지 이제 어정쩡한 태도를 우리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물론 이제 국회는 여당이 주도하고 있고 지금 회장도 여당 출신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출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한국에서 그 의총할 때 일본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그 다른 그 의원들로부터 사실 좀 쫑코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로 봐서 일방적으로 한국 측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일본 측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하여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좋은 관계, 설린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일본이 원하는 그런 답안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그게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음 주에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방문하게 되는데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제 아베 수상을 못 만나는 걸로 돼 있다고 들었어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멀다. 그 아베 총리와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이 한일 관계 문제에 있어서 화해하고 미래를 보고 같이 나가기에는 지금 서로 상이한 점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걱정이죠. 일단 일본은 여론도 그렇고 나라 뭐 여당도 그렇고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을 절대로 뭐 그거는 철회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번 강제징용에 대한 그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이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뭐 생각할 수 있지만 뭐 법적으로 일본이랑 한국이랑 같이 돈을 내고 거기에 뭐 한국 정부가 다시 돈을 준다든지 그런
그런 시스템은 일본에서 절대로 납득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의 의원분들도 납득을 하셨나요? 그 설명은? 이제 그건 그래요. 이제 전 야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측이 1965년도 한일 관계 협정에 관해서 그 협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국가적인 입장에 있어서 만약에 제가 정치인으로서 그건 맞는 얘기다. 일본 말은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그런 가능성이 많죠. 지금 그 반일 감정이 지금 극도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백투더 베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1965년에 한일 협정을 바탕으로 모든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국내에서는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여간 어쨌든 1965년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돈이 굉장히 적다,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 돈이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됐던 건 사실인데 그래도 하여간 우리 국민적 감정이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국가적으로야 협약을 했으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 감정을 생각해서 일본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고맙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기서 지금 우리가 일본 국으로서 그 협정 이상 더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한국 정부는 이해를 못하겠죠.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야 국민의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하여간 어찌되었든 저희가 약속을 한 거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그 국민 감정이 좀 우리 국민 감정에 못 미치는 약속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지만 그래도 그 약속을 바탕으로 다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약속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예 약속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 국가로서는 무책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안 드릴 수 없습니다. 3주 뒤에 그 지소미아 파기 날짜가 다가오는데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소미아 파기에 관해서 지금 저희도 지금 걱정이 많이 하고 있죠. 사실은 그 지소미아라는 건 한미일 협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본도 중요하지만 지금 미국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교천회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하여간 지소미아를 될 수 있으면 파기하지 않고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우리 정부가 그 지소미아에 관해서 파기하고 우리는 북한과 유대 관계를 맺어서 우리 군사적으로 좀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지금 여권 내에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파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일에 관해서 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한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달은 어떻게? 아마 이제 한일의원연맹 회장도 있고 거기가 먼저 여당이니까요. 그래서 여당 측에서 이제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이제 전달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제의 문제가 이게 제왕적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귀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누가 말하는 걸 잘 안 듣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가 될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솔직히 제대로 보고가 된다고 그랬을 때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실지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로 지소미아를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소미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뭐 파기하고 싶어 하시는지 어떤지는 뭐 제가 직접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파기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국내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지소미아 파기하라고 그래서 파기하는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대통령께서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 참가하신 감상 후기라든지 어떤 뭐 앞으로 일본이랑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한국 정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선배님 하고 싶은 말씀 하나 해주시면. 예, 한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경색돼 있어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에게도 말씀드려요. 우리가 참 불행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불행한 역사를 한국 사람들이 정말 아직도 피멍이 들어있어요. 가슴 속에. 그래서 이 한국 분들의 가슴에 피멍을 정말 풀어주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뭐 의정단상이나 아니면 저희가 일반 청중을 앞에서 하는 그런 연설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 정치인들 귀에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우리가 그런 피멍이 든 과거가 있으나 그거 과거에 얽매여서 살 수는 없잖아요. 과거는 어차피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좋은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으나 과거가 우리 미래를 붙잡고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일본과 같이 손잡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일본과 세계 문화의 중심권으로서 역사의 중심권으로서 같이 발돋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일본이 가해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심하게 얘기한다 생각하더라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왜 그럴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여는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회에 우리가 한국 분들에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과거에만 사로잡혀서 우리 미래를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본도 이렇게 제가 와서 보면 나름대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한국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을 볼 수 있고 또 정치인들이 세게 얘기하지만 그분들도 세게 얘기하는 반면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한일이 손 맞잡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간 긍정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우리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내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일본말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와다시는 니혼고가 일본말로도 한마디만 하실래요? 에? 일본말로도 한마디만 하실래요? 일본말로 뭐 와다시가 아니는 하버드 대학교에 35年前に日本語を勉強しましたから日本語が少しだけできます。けれども私の息子は娘が日本で勉強したから日本語はよくできます。私は日本でgood relationship 좋은 관계 good relationship을 갖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일본 국민들, 한국 국민들 서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